김선희의 학교 공감일기, 한겨레 토요판 격주로 나오고 있는 저의 칼럼인데 그중에 5번째 이야기. 마음을 알고 나면 차마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꼭지에서 소개된 얘기인데요. 영천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예요. 영천이는 굉장히 체구가 작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조금 소외된 입지의 친구였는데 이제 영천이의 짝으로 이제 규태가 앉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지우개 같은 것도 잘라서 던지기도 하고 얘를 사이에 놓고 뭘 던지고 받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천이가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긴밀하지 않고 영천이는 항상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에 가 있거든요. 정말 교실에 1분도 있지 않는 아이인데 어떻게 얘랑 갈등이 언제 빚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규태가 영천이가 나를 때렸다 이렇게 신고를 하러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영천이는 정말 작고 여린 친구고 규태는 정말 무람하고 뭐든지 잘하는 애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규태가 영천이한테 나름 장난을 걸었는데 영천이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리고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 관계에서. 근데 규태는 그것을 그냥 나름 짝꿍한테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걔가 그런 모욕감을 느끼고 비참했고 그랬다는 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확 때렸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때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흥분이 잔뜩 돼가지고 바로 학폭으로 신고해달라 하면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다. 소문이 안 좋았다. 쟤는 어떤 과거의 전력도 있었다.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호소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액면을 보고 어른이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될 일이죠. 때리는 행동이 나쁜 거는 맞지만 때렸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궁금해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맞은 아이는 궁금할 여력이 없죠. 지금 내가 맞았는데 맞았을 때 아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창피함이거든요. 애들이 다 보는 데서 작고 여리고 친구도 없는 친구가 나를 때렸는데 저 아이가 왜 그랬을까 알고 싶네 다가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 리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어른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제가 이제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죠. 규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규태의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가 나를 때렸어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규태야 얘기를 듣죠. 그리고 그래 너 얼마나 화났겠니. 그랬을 때 제가 영천이는 왜 그랬을까? 너가 영천이한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추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규태 얘기를 끝까지 듣죠.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프진 않았니? 약은 발랐니? 다 듣고 나니까 도대체 영천이가 왜 너를 때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걸 좀 알고 싶다. 얘는 이제 처음에 흥분했을 때는 학폭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자기도 궁금해져요. 왜 때렸을까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하루만 시간을 줘. 이야기 좀 나눠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 나눠보자. 그리고 이제 방과후에 남겨서 영천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규태가 얘를 괴롭힌 거예요. 하지만 규태가 괴롭힌 건 쪽지를 던지거나 지우개 이런 걸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어떤 소소한 것들이고 묘하게 기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이런 굉장히 아이들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의 얘기를 이제 다 들어보니까 이제 영천이도 저한테 끝까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유순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러면 영천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사과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규태한테. 그게 근데 견적이 잘 안 나오죠. 아 그래 그러고 싶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 그래서 이제 규태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맞았고 지는 조금 굴림을 당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행동이 기분 나쁘긴 했겠네요. 하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저는 사과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영천이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 마음을 여기에 전해주고 저 마음을 여기에 전해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영천이가 결국 그렇게 사과하기 싫다 그러면 학폭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학폭을 처리하면 이제 그 사례들을 보면 규태가 먼저 너를 기분 나쁘게 한 거 맞는데 주먹을 쓴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제가가 더 높아지더라. 선생님이 그게 좀 염려가 되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학폭을 해서 내 책임 범위는 90이고
규태의 책임은 10%만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규태가 10%의 잘못을 했다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규태한테 그 얘기를 전했죠. 규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말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도 선생님이 내 편이라고 느껴요. 계속 공감해주면서 대화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내 편이라고 느껴요. 3자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아이의 마음을 묻고 이 아이의 마음을 물어서 얘가 마음을 얘기할 때 얘가 듣게 하고 얘가 또 마음을 얘기할 때 얘가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10여 분, 20여 분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둘이 한번 얘기해봐라. 선생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질문해볼게. 그러면 이제 규태가 영천이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네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가 더 큰 일을 저질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천이는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나도 며칠 동안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그랬을 때, 네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네가 이랬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 그래서 난 교실에 있을 수가 없어서 종만 치면 다른 교실에 갔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규태가 눈물이 펑 터지는 거죠. 자기의 그런 사소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친구를 힘들게 하리라는 거 생각 못 한 거예요. 울면서 사과하고 제가 마지막에 우리 세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때리는 행동은 나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보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천이가 다시는 누구를 때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반성문 쓰게 하거나 벌칙을 안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또 친구들이 보면 와 교실에서 이렇게 막 주먹질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잘 얘기할 거고 자기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오히려 더 그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라고 더 많이 배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딱 지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땠냐면 영천이는 교실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어깨를 탁 펴고 복도의 중앙으로 걸어 다니고 규태도 역시 똑같이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이래야 돼. 너 이래야 돼.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데 듣고 생각하고 내 마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제가 뒤로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물론 곁에 있었지만 본인들이 해결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싹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또 옆에서 묵묵히 지켜본 이 교사라는 한 어른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하죠. 굉장히 관계가 단단해져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 학급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제가 혹시 지쳐보면 누구보다 먼저 선생님 오늘 힘든 일 있으세요? 물어보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이렇게 그 반성문을 쓰거나 벌칙 위주로 가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에 수정되기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변화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가는 방향을 계속 타주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옆에서 좀 안전한 울타리가 돼주는 거 이게 바로 공감 대화고 공감 생활지도인 것 같아요.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주변에서 겪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실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애들은 이렇게 자기가 신기한 경험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를 남한테 써먹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싸우면 규태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애거든요. 너 지금 마음이 어떤데? 너 제가 지금 저거 가지고 그랬는데 너 지금 마음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프진 않은데 기분 굉장히 안 좋아. 그래, 아프진 않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얘가 그런 거였어? 미안하네.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나도 담임선생님처럼 따라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극한에 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해주면 거기에 스며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교실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요. 그런 상담이 바로 공감대화, 감정노동이 아닌 공감대화라고 생각을 해요.